북유럽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뉴스가 너무 많았죠. 북극 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 뉴스는 뭐예요? 네, 방금 사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구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 네, 중동 이야기입니다. 아, 중동 이야기. 네, 주말 사이 갑자기 참 일이 많이 커졌어요. 맞아요. 네. 지난 6월 13일 목요일 새벽 3시 30분에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나탄즈, 네. 타브리즈, 로레스탄, 케르만샤, 후제스탄, 일란 이렇게 이란 전역의 핵시설, 군사기지, 탄도미사일 공장, 군 지휘관 거주지 등의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200여 대가 무려 100여 곳을 표적으로 삼아서 타격을 했는데요. 네.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였습니다. 일어서는 사자가 무슨 의미죠? 이게 일어서는 사자, 영어로 Rising Lion이라고 직역한 표현인데 네.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작전명이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시기에 파죽지세로 가나안 지역을 점령을 해가자 그곳에 거주하던 가나안 민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당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이라는 점쟁이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하는데 네. 이 점쟁이 발람이 되려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글귀의 일부가 민수기 23장 24절인데요. 네. 여기에 몸을 일으키는 사자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구절이 찾아봤더니 그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그들은 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네. 네. 사자는 먹이를 삼키기 전에는 먹이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구나. 성경 구절이라고는 하는데 사자처럼 일어나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번 공습의 성격을 좀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당시 가나안을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중동으로 표현한 건가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사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먹이의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구나. 현지 뉴스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 서쪽 벽,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네. 그 돌 사이에 종이 쪽지 메모를 넣는데요. 아유. 그 종이 쪽지에 바로 이 구절 민수기 23장 24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벽에 돌 사이에 메모를 넣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그 유대인의 성지 서쪽 벽 통곡의 벽에 이 메모를 남기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이 서쪽 벽이 과거에 유대인의 자랑이었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이게 유일하게 남은 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벽을 안고 울어서 통곡의 벽인데 이 벽의 돌틈에다가 자기가 바라는 것 이런 기도문을 적은 쪽지를 끼워 넣고 그러면 그 기도가 바로 신에게 닿는다고 믿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영적인 관행인데 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국가 지도자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은 인사가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샬롬이며 샬람 네. 알레쿰이며. 근데 이런 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피를 기원하는 이런 전쟁을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어디에만 존재하는 평화인 건지. 그러니까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감행한 이유는 뭐예요? 이란은 미국하고 계속해서 핵 감축 협상을 하는 중이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협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핵시설을 타격해서 없애야지만 이란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그냥 아예 핵시설을 타격해서 싹을 자르자 뭐 이런 의미 같네요. 그렇죠. 피해 규모는 좀 어때요? 일단 테헤란 전역에 폭발음이 연이어서 울려 퍼졌고 네. 테헤란 인근 주민까지 폭발음 때문에 잠을 깼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 타격을 오랜 시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네. 이 일어선 사자 작전으로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의 군 핵시설을 다수 타격하는 데 성공했고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가장 높은 사람이고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군 지휘부만 6명 그리고 네.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 유명한 핵물리학자 등 전문 과학자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상자가 400여 명 정도라고 해요. 네, 400여 명. 근데 지금 이란 측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가 이렇게 많이 사망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분들만 딱 사망을 하게 된 건지. 그렇죠. 네. 이게 이번에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새벽 3시 반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 언급한 이 최고위급 다수가 자택에서 침실에서
그리고 아파트 이런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침실까지 찾아가서 그쵸. 이 사람들을 공격했을까? 네. 드론입니다. 아. 이번 타깃 공격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는데요. 네. 이 모사드는 이미 이란의 군 고위급 핵심 물리학자, 뭐 핵심 군 간부 이런 사람들의 거취 장소, 동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놨었대요. 네. 그리고 이란에 몇 달 전부터 드론을 밀반입을 해서 수개월 전에 준비를 마쳤고 13일 새벽에 작전 개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딱 이 요인 암살을 첫 번째로 수행을 한 거였어요. 무섭네요. 정말 무서워요. 네. 과거에도 이런 이란의 핵 물리학자, 뭐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 작년에 비슷한 방식으로 암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모사드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했고 뭐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인정도 네.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의 드론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거, 돌진한 이런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영화보다 진짜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더 무서운 거는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모사드는 이어서 추가 작전을 수행 중인데 이 6명의 군 수뇌부가 사망을 했으면 여기를 대체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대체할 후임자, 즉 2선 후보들한테 모사드가 접촉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네. 이 사람들의 집에 문 틈으로 편지를 놓고 간다든지 뭐 전화를 건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우린 네가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 자리에 오르면 너도 너의 전임자처럼 될 수 있다. 이런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더 공포스럽겠다는 너무 무섭죠.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이란도 곧바로 보복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네. 13일 밤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란이 1,000발가량의 미사일을 쏠 계획이었는데 네. 아까 이스라엘이 숨겨둔 드론이 이 미사일 기지를 미리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미사일만 발사가 됐고 네. 오후 9시쯤에 이란에서 쏘아올린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텔라비브, 그다음 예루살렘, 하이파 이런 주요 도시로 접근을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그 아이언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은 그 전에 모두 방공호로 대피를 했습니다. 최소 150발에서 200발 정도의 미사일 중에 9발 정도가 떨어졌는데 네. 나머지는 아이언돔에서 이렇게 요격을 한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조금 전에 1시간쯤 전에 공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최소 10명 이상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지금 하필 기정님께서 우리와 먼 곳이지만 전쟁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뉴스에서 보면 미사일이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폐허가 된 공격 장소를 보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화면으로 보면 우리가 멀리 있다고 해도 너무 안타깝고 맞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걸프 해역에 있는 이란 최대 규모의 가스 정제 시설, 뭐 네. 오일 그 리파이너리 이런 데를 드론으로 타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서 가스 생산이 일시에 중단되기도 했는데 이러면 이제 정말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그러네요. 산업이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군이 150곳이 넘는 목표물을 거의 40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포격을 했대요. 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된다. 모든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네, 핵시설을 타격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로 인한 후속 피해가 좀 더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번에 공습에 우라늄 농축 시설은 포함이 됐었는데 네. 다행히 저장고는 피해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저장고를 치면 방사능이 유출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이스라엘도 그 정도까지 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혹시라도 방사능 유출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뭐 해당 지역 전체뿐 아니라 인류에 너무 큰 재앙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고 지금 EU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제재를 약간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어떤 나라는 실제 결의도 했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란과 미국이 핵 감축 협상 중인데 그 와중에 이 공격을 한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트럼프가 2기를 시작하면서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을 했고 네.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게 1라운드였어요. 그리고 오는 15일 오만에서 이제 6차 핵 협상 이게 2라운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어제부로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란의 고위급 인명 피해가 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국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침략할 것 같다. 조짐이 보인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설마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이스라엘이 치겠어?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네네.
네.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안가나 방호시설이 아닌 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초창기에 이 협상을 시작하면서 내가 60일 안에 이 협상한다. 이란 60일 안에 답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60일 동안 내가 해볼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6월 13일이 61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60일을 넘겨서 딱 네. 공격이 시작된 60일 거네요. 동안 한다 그랬지. 안 네. 되면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네. 이 속뜻이 겉봐 이란은 협상으로 되는 상대가 아니야. 힘으로 제압해야 돼.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공습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나 이것도 좀 논란인 것 같은데 어때요? 물론 알고 있었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지금 막 나간다고 해도 그 미국의 승인 없이는 공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네. 트럼프가 로이터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 계획 우리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이란 핵 협상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란은 이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이 합의할 기회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란과의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 뭐 이런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자국 무기에 대한 자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과 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했고 네. 이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과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중동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동 내 이란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순니 파시아파.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기를 좀 다독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 공습을 묵인했을 뿐 아니라 사우디와 이렇게 조율까지 했다는 건 사전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푸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재를 돕겠다고 했다고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생일 축하 전화였는데요. 바로 어제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네. 푸틴이 트럼프와 1시간가량 통화를 하면서 내가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 각각 통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란 이스라엘 중재를 돕고 싶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는 과거에 미국하고 척을 지던 시절에 미국이 적으로 규정했던 이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네. 또 유대계 러시아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란 이라크 전쟁도 끝내야 되는데 일단 당신의 전쟁부터 끝내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축하 인사 건넸다가 뭔가 당한 느낌이네요. 푸틴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푸틴이 미국의 중재를 제안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협상을 하면서 재건하거나 복원하거나 이런데 이렇게 뭔가 숟가락을 하나 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곳곳에 전쟁으로 유가와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안 그래도 경제에 어려운데 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은 뭐예요? 6월 14일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네. 미국의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이 이르기까지 미 육군의 250주년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무기, 군복, 장비 이런 게 전시가 됐는데요. 네. 탱크, 장갑차, 자주포 이런 게 행진에 동원이 됐고 저는 군사 이런 걸 잘 몰라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블랙호크, 아파치, 치누크 이런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있었는데요. 군인만 약 6,700명, 차량이 150대, 항공기 50대, 말, 노새까지 등장하는 이런 대대적인 퍼레이드였는데 트럼프 부부, 제이디 벤스 부통령 부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콜 루비오 국무장관 이렇게 함께 백악관 인근의 대형 특설 무대에서 관람을 했고 약 2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해서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사실 북한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떠오르는 모습인데 미국에서 했다는 게 좀 너무 이례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열병식 하면 항상 중국 열병식, 러시아, 북한 이랬는데 이 열병식이 영어로 밀리터리 퍼레이드잖아요.
네. 군사 행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에서 권위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지도자의 권력을 보여주고 네. 정권을 선전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열린다.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 네. 1991년에 열린 적이 있대요. 이라크를 상대로 걸프전에서 승전한 이후에 이제 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34년 만이요? 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왜 하나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던 게 네. 이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관객석에서 막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미국의 그 컨트리 뮤직 가수 리 그린우드 그 트럼프 유세할 때 유명한 God Bless the USA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일 축하를 하기도 했는데 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이 열병식을 되게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때는 참모들이 안 된다. 네.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이런 그쵸. 열병식이냐 네. 반대를 많이 해서 개최를 못 했는데 2기 때는 아예 마음을 먹고 딱 당선되자마자 취임 네. 직후부터 특별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와. 이 열병식을 준비했고 예산만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군의 역사를 기념한다고 하지만 행사 분위기는 거의 보면 트럼프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한 행사였다 이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도 뭐 하원 의장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 퇴역 군인들 참전용사 이런 단체에서도 내가 트럼프 생일에 왜 들러리를 서냐 이러면서 안 온 단체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싱턴에서 지금 열병식이 열리는 동안에 전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열렸다고요. 맞아요. 미국 전역 2천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일명 노 킹스 시위, 왕에 반대한다. 이런 대규모 반 트럼프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노킹스 무슨 뜻인가요? 노 킹스.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미국에는 왕이 없다. 왕에 반대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네. 이 같은 날 열린 군사 퍼레이드가 상징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적인 통치, 그다음 이민자 단속에 대한 반발 이런 게 촉발이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네. 전국 대규모 시위를 이날로 정한 이유도 바로 그 생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 밖에 시위 참여자들이 들고 나온 피켓을 보니까 뭐 반 트럼프에 대한 이 내용이 지배적이고 네. 이민자 소수자 인권 보호해라, 사회복지, 교육, 의료정책 정상화, 예산 돌려놔라 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LA를 비롯해서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이런 데서 공권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워싱턴은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열렸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해서 주 방위군과 해병대 등 군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교적 평화적으로 끝났지만요. 해병대까지 투입됐다는 게 좀 너무 놀라였는데 미국은 이제 처음부터 왕이 없는 나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마치 지금 트럼프는 왕인 것처럼 맞아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도 발생했다고요? 네, 너무 무서운 일인데 네. 같은 날이죠. 14일 어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2명의 민주당 의원이 그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각각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의 집에 찾아가서 총을 쏘았어요. 그래서 멜리사 호트먼 하원 의원 부부는 사망을 했고 네. 존 호프먼 주 상원 의원 부부는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총격 사건 직후에 이 호트먼 의원의 집에서 근처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현재는 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도주를 한 상태거든요. 용의자의 이름이 벤스 볼터라고 57세 보안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총격의 희생자인 호프만 의원하고 주 정부 산하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경력도 있다고 해요. 네. 용의자는 등록된 정당은 없지만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임신 중지, 낙태 반대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데 네. 용의자의 차량에 낙태 시술 제공자 그리고 여기 정책에 반대 찬성 이런 정치인의 명단이 있대요. 그리고 이 노킹스 시위 정보까지 발견이 돼서 네. 그래서 미네소타주에서는 위험 때문에 시위를 전면 취소했고 그다음 현재 명단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장 도주한 상태인데 FBI가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만 달러, 우리 돈 한 6,500만 원 정도를 주겠다 현상금을 건 상태예요.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생일 열병식, 그다음에 노킹즈 시위, 민주당 정치인 총격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났다는 게 지금 미국이 얼마나 긴장도가 높고 갈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딱 그 장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